네, 이원주의 티커서치 시간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미국 경제 이슈 그리고 섹터와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테슬라의 대항마로 출격한 리비안의 상장이 드디어 오늘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밖에 숨겨진 유망주에 대해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지금 정말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 속에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의 상장이 드디어 오늘 이 나스닥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시점이거든요. 이 리비안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IPO 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IPO 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큰 상황입니다.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수익성이 클 수도 있지만 사실 잃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투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예를 들어 포커에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S&P 500이나 이렇게 업력이 긴 기업들에 투자한다라는 점은 약간 그 오랫동안 플레이해본 플레이어와 포커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 사람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런 합리적인 근거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어떤 근거들을 달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건데, IPO 기업이라는 거는 드러난 패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 부분 운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투자기 때문에 좀 위험은 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다만 리비안에 대한 패는 드러난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일단은 현재까지 이제 공개된 패는 있다는 거고, 상장가는 일주당 지금 한 78달러로 상장했는데 시초가는 100달러가 넘었고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은 현재 한 그 800억 달러가 넘고, 그래서 이제 하나로는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2020년 때 이 리비안의 매출이 0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첫 상업 생산을 시작해서 올해 한 100대가량 생산을 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거의 없고 이익은 대폭 적자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92조 원이면 한국의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고평가 논란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그 현재까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신주 발행 물량을 제외하고 구주 발행 기준으로 아마존 지분이 17%로 제조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마존 전기차다, 뭐 그런 업체다, 뭐 이런 걸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SEC에 제출한 좀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가 앞으로 3년 안에 접근 가능한 마켓 규모를 한 그 소비자용 이제 트럭 같은 SUV 같은 것들을 1조 달러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상업용 트럭은 한 0.2조 달러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려진 거랑은 다르게 소비자용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결국에 테슬라는 사실 한 10년에 넘는 기간에 걸쳐서 양산 경험을 쌓아서 이제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 20%의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리비안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거고요. 2022년도에는 1만 대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는 15만 대 캐파를 달성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2022년에 1만 대 정도 생산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나 생산 속도 같은 것들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판단할 기준이 많지는 않지만 2022년에 들어가 보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분기 실적에서 밝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아직 뭐 생산을 시작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네. 또 올해 생산량이 워낙 적게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데 시가총액은 벌써 92조 원이나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버밸류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시면서 리비안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리비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오늘 두 번째 유망주로 좀 다른 기업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IPO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IPO 투자에는 우리가 봤을 때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업력이 있는 기업 중에 IPO 투자만큼 기대 수익이 큰 기업으로 오늘 이노바 인터내셔널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단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IPO 기업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IPO 기업만큼 수익률은 큰데 좀 리스크는 좀 적은 기업을 하나 찾아왔고요. 일단 이노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국의 1등 논프라임 대상 대출 온라인 대출 서비스의 1등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국의 대출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신용등급 기준으로 논프라임과 프라임 등급이 있는데요. 네. 이 논프라임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미국은 논프라임 대출 시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빅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전당포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잠시 맡기고 소액 대출을 해가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이노바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대출 규모 기준으로는 미국 기준으로 한 2등 정도 하는 업체인데,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합치면. 근데 이노바 같은 경우 점유율이 한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굉장히 이 시장이 그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위치에 빅 플레이어가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노바 같은 경우는 이 16년간 온라인 영업을 해오면서 쌓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인공지능 이제 신용평가 모델인 클로서스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좀 이제 그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잘 갚을 사람만 잘 고르는 어떤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비유를 하자면은 중국의 약간 춘추전국 시대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좀 그걸 다 통일하는 좀 진나라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좀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지금 워낙 아직 적다 보니까 네. 이게 확장할 가능성도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네, 봐도 네.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강점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노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 역시도 뒷받침이 돼줘야겠죠. 때마침 2주 전쯤에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3분기 때 EPS가 1.5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30% 이상 상회를 했고요. 그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그 이번에 신규 대출 잔액을, 그러니까 전체 대출 잔액을 전년 대비해서는 140% 증가시켰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16%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노바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 우리가 강한 대출 수요를 감지를 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경쟁이 거의 안 느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경쟁자들은 대부분 오프라인 작은 전당포 업체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어떤 뭐 추가적인 확장 정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이노바 같은 경우는 100%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크게 늘려서 신규 대출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규로 늘어난 대출 잔액의 거의 40% 이상이 처음 써보는 고객입니다. 근데 네. 이게 5년 내 최대치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고객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고 있는 그림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 포인트고요. 이 두 번째로는 그 원래 얘네가 발표하는 순매출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대출 서비스다 보니까 이 이자 비용이 매출이고요. 이 매출 원가는 사실 그 이 대출 잔액의 이제 가치 평가가 변동할 때마다 뭐 좀 이렇게 당연히 채무 불이행하는 비율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원가에 반영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가이던스를 50에서 60% 정도로 순매출 마진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때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들을 동원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에 현금이 많아서 돈을 잘 갚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9월 달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종료됐었기 때문에 정상화된다라는 포인트로 한 50에서 60% 마진을 제시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77%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돈 잘 갚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두 가지 정도 의미인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평가 모델인 클로서스가 잘 작동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좀 그 이제 그 채무 불이행률이 높은 이 소비자용 대출보다는 좀 중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런 결과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최근에 1개월간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30% 이상 상승한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노바 인터내셔널이고요. 최근에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진입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단기 대출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가치 평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그 대출 잔액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면은 뭐 일반적인 대출하면 뭐 몇 년 안에 현금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단기 대출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의 1분기 안에 현금화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거의 현금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 이런 현금성 자산이 계속 기업 내부에 쌓이게 되면 시가총액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그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매 분기 대출 잔액의 6에서 10%가량을 현금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현금성 자산을 다시 대출 자산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계속 대출 자산이 커지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매 분기마다 복리로 6에서 10%씩 대출 잔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한 5년 안에 이 기업이 대출 잔액을 거의 40억 달러 이상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럼 이건 다 현금성 자산이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라는 거는 이거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네.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억 달러, 16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지금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자성 부채가 한 15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한 25억 달러가 현재 이 기업을 인수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근데 지금 미래에 사실 발생할 대출 잔액이라는 건 4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그 5년 뒤를 놓고 바라보면 지금 사놓으면은 그 산 금액 이상의 현금이 기업 내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싼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그 소규모 대출 그 전당포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해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약간 테슬라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자율주행 업체에서 많이 곽강을 받는 게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았다라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노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16년간 온라인 데이터를 모아왔기 때문에 가장 데이터 양 자체에서 앞서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 오프라인 전당포를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로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대출 규모를 모두 감안을 했고 놓고 봤을 때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다양한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으니까요. 오늘 살펴본 이노바 인터내셔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